이렇게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 많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얻게 되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엄청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행복한 만큼 나누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이 사회는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거고요. 선생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천천히 함께 걷는 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일, 조금 뒤처지는 사람들 손을 잡아주는 일. 안녕하세요.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김요한입니다. 저는 성동구에서 자원봉사, 사람이 무언가를 돕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하면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자원봉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두근두근 펌핑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요. 솔직히 조금 떨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 좀 위험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책 한 권 읽고 신념을 가진 사람이 위험하다. 저는 조금 더 위험합니다. 하나의 문장이 제 인생을 결정지었고 이 문장을 현실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움직이는 문장은 이거예요. 개인의 자주와 사회의 공생이 필요하다. 조금은 잘 안 쓰는 단어인 이 자주와 공생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던 저를 움직였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배워왔던 생각들,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상당히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볼게요.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원봉사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한자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자 설명 드릴게요. 스스로 원해서 누군가를 받들어 섬기는 일이에요. 이미 설명이 끝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황마다 다르지만 이 자원봉사 하지 말자, 나쁜 거다 라고 얘기하신 분은 저는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스스로가 원하는 행동, 누군가를 받들어 섬기는 행동,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해도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5가지 이유 정도를 들어서 당신이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제목이 좀 멋들어지죠? 제목을 이렇게 지으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얘기들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듣기 어려워요. 저도 누가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들은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라도 기억하시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를 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자원봉사 누가 하나요? 내가 합니다. 주체가 돼서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최근에 내가 살아있구나. 와, 나 정말 살아있어. 이런 감각을 느껴보시거나 와, 나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완전 리스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마음을 자주 갖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게 자아 존중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자아 존중감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아 가치감과 자아 효능감이에요. 자아 가치감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 조건도 없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생각하는 절대적인 개념이고요. 자아 효능감은 내가 어떤 조건, 돈을 벌거나 운동을 하거나 어떤 관계를 잘 맺거나 이런 나의 기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건강해야 돼요. 문제는 이 자아 효능감이 낮아졌을 때 자아 가치감도 낮아지면 사람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했을 때,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혼났을 때 자아 효능감은 떨어집니다. 자아 가치감이 높아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원봉사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면서 하게 될 일들, 전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만지거나 간단한 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시험 잘 보셔서 안정적인 조건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걸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싶은 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분명 도움을 받습니다. 이 도움받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써 누군가를 행복하게, 누군가의 감정을 바꾼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될 거고요. 그 올라간 자아 가치감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날 여러 가지 나의 소중함, 나의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만났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실 겁니다. 자원봉사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당신이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5가지 이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상한 주장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적자 생존을 위해 타인을 이해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어떤 직업을 가지실 건가요? 어떤 직장에서 일하실 건가요? 무엇을 하든 지금은 고객 중심의 시대입니다. 예전의 산업, 예전의 일, 예전의 병원, 예전의 학교, 예전의 직장들은 거대 권력을 가진 특정 집단을 잘 보여야지 잘 되는 세상이었어요. 모두를 만족시켜야 했고 큰 힘, 큰 돈, 큰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고객들이 자기 집에서 선택하는 그 제품이 트렌드가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올리는 것들이 언론이 됩니다. 언론 제품으로 표현되는 큰 시장 자체가 고객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들은 어떻게 상품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여러 방법론들이 있지만 디자인 싱킹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보건소든 어디든 다 디자인 싱킹해요.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는 상품을 개발할 때 사고의 흐름, 논의의 구조들을 만드는 것들인데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라는 의미인데 첫 번째 공감하기예요. 이 공감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일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공감 능력, 즉 타인의 기분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이 능력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길러집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정말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않았던,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경험을 자유롭게 편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께서는, 학생 혹은 학생께서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이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쉽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어떤 취미 갖고 계세요? 최근에 뭔가 열심히 배워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인 사회, 여러 가지 이유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몇 년 정도 베이스 기타라는 악기를 연주했었어요. 처음 배울 때 너무 힘들었고, 손도 많이 아팠고, 또 악기를 사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악기를 사고 이렇게 돈과 시간을 악기를 배우는 데 썼습니다. 자원봉사는 이게 정말 낮아요. 배우는데 필요한 게 없습니다. 또 참여하는데 돈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교통비 정도는 들 수 있어요. 밥 먹는 거 정도는 자기 돈으로 해야겠죠. 그래도 이런 것들을 투입했을 때 오는 행복, 이 투자 대비 효율이 정말 높은 취미 생활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 전국 어디서 세계 어디서든 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도 행복해지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내가 시간이 났을 때, 여력이 났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정말 품위 있는 취미 생활이 생기는 겁니다.
1365라는 사이트, VMS라는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여러 봉사활동이 올라오고 있고요. 찾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봉사활동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방역 봉사활동과 기타 여러 봉사활동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요. 이 고귀한 취미를 공짜로 가질 수 있다. 배우는데 어렵지 않다. 시간을 투입한 만큼 배울 수 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쉽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 4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은 이렇게 지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앞에 3가지는 개인적인 이유였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유는 2가지는 사회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어서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막 개념이 꼬일 수가 있고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이걸 이해하실 거라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여서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4번째. 서로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건물이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고 수도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해요. 이런 물질적인 것들도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이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뛰어나면 좋죠. 정말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우리 잡스 형님이나 이런 분들 많아지시면 좋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누가 있을까요? 네, 전 배달의 민족 좋아하거든요. 우리 김봉진 사장님 같은 분들 많아지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들 많이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프라, 사람 해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라고 해서 산업시대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중요하게 생각한 2가지 자본이에요. 요즘은 어떤 세대냐? 사회적 자본의 시대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든든함,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든든함,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나도 언젠간 도움을 받겠지라는 신뢰, 이런 것들을 신뢰, 상호호회성, 연결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믿음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우리는 더 편안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그 사회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느냐는 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 유지,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사회적 자본의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릴게요. 사회적 자본, 말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12시 넘어서 걸어가고 있어요. 싹 걸어가고 있어요. 뒤에서 누가 막 쫓아와요. 무서워요. 이때 집 주변에 불이 몇 군데 켜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가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불 켜진 집 중에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평소에 인사를 했고요. 가끔 동네 축제를 했고요. 언제든 이름도 잘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동네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첫 번째 사람과 2번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이 켜진 불도 무서워요.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어디가 더 안전한 동네일까요?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사회적 자본이 높은 동네고 이런 곳에서 살면 우리가 보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동네를 만드는 힘, 자원봉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서로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서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이 믿음을 스스로가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존재한다 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어요. 평등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점 하나도 안 되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어렵게만 대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서로를 대하는 어려움, 서로를 어렵게 만드는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원래 못난 사람, 나쁜 사람, 불안한 사람일 수 있어요. 개인의 책임이 절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회가 만드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가 함께 나서서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도 편안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글을 몰라요.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글을 몰라도 살 수 있어요. 걷기 힘들어도 걸을 수 있어요. 정확히는 걷기 힘들어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돼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건강한 사회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도움의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을 돕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그렇게 유토피아까지는 아니에요. 이 사회 어디에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고통받는 문제들이 있고 고통받는 작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들은 정부의 정책일 수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일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일 수 있어요. 학교의 교육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사람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지역 곳곳, 사람들 곳곳, 단체들 곳곳에 빈틈을 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도움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고 평등한 인간들을 평등한 관계 속에서 돕는 건강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의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을 함께 도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5가지 이유, 다른 말로 당신이 자원봉사를 하면 얻을 수 있는 5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제 말이 잘 들리셨나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자원봉사로 초대드렸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의 말의 좀 짧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쓸데없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심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께서 좋은 분이신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선의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당신이 자원봉사를 하면 얻을 수 있는 5가지. 첫 번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자 생존을 위해 엄청난 스킬,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얻게 되십니다. 세 번째, 쉽습니다. 이렇게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 많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미래는 서로를 믿는 믿음이 결정하는데요. 이 믿음은 자원봉사에서 생깁니다. 5번째,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도움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자원봉사 하게 될 여러분들의 선의로 이 세상이 보다 더 따뜻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엄청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행복한 만큼 나누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이 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거고요. 이 사회는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거고요. 선생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